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하는 이상한 행동, 당신도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머리가 복잡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싶은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면 남자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오히려 이상해지는 생물이에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수수께끼 행동은 말이 빙빙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너를 좋아할지도 모르겠다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사귀게 되면 마리아 같은 표현을 쓰게 돼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까요? 그건 남자가 기본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직접적인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은 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의 모순적인 심리인 거죠. 상처받기 싫으면서도 마음은 전하고 싶은 그 복잡한 감정이 말을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호감이 없을 때 오히려 가볍게 좋아해 예쁘다 이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는 부담 없이 칭찬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의식하는 상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는 예쁘다, 귀엽다,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칭찬을 잘하면서 유독 나에게만 칭찬을 안 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게 어쩌면 호감에 뒤집어진 표현일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당신 앞에서만 긴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상황들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꽤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어요. 남자의 빙빙 돌아가는 말투에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좀 귀엽기도 하죠. 머릿속으로는 오늘은 꼭 직접적으로 말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 여자 앞에 서면 입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혹시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어떨 것 같아 같은 가정법인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 이런 말을 하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어주면 좋겠어요. 남자가 가정법을 쓸 때는 대부분 진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라면 굳이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특히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이런 빙빙 도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돼요. 그 남자는 지금 당신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인 거예요. 다만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가 아직 없는 것뿐이죠. 이럴 때 여자 쪽에서 살짝 반응을 보여주면 남자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돼요. 예를 들어 그 가정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남자는 속으로 완전히 환호하면서 다음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남자의 빙빙 도는 말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둘만 있을 때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엄청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둘만 남으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남자가 있죠. 또는 반대로 친구들 앞에서는 조용한데 둘만 있으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먼저 둘만 있을 때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건 완전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친구들이 있을 때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만 남으면 갑자기 모든 대화의 책임이 자기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뭘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침묵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이러지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처럼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남자를 보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을 좋아한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편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둘만 있을 때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에요.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조용하게 있는 건데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인 거죠. 이런 남자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던 말들도 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핵심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남자라면 특별히 의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유독 당신 앞에서만 달라지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남자가 태도를 바꾸는 이유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남자도 여자 앞에서 떨리고 긴장하고 두근거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게 가장 진실된 그 남자의 모습일 테니까요.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은 어느 정도 포장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의 모습은 포장을 벗은 진짜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이 긴장된 모습이든 편안한 모습이든 그게 당신에 대한 진심인 거예요. 세 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정말 의외인데요. 진심으로 좋아하면 오히려 쉽게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관계의 진전을 원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조심스러워지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진심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는 상대라면 빠르게 진전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순서를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단계를 밟아가고 싶은 거죠. 이건 남자 나름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인 거예요. 빨리 진전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게 진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남자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천천히 가자고 하는 남자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오는 남자는 진심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신사적으로 변하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행동을 보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쉽게 다가가면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으니까 진지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는 분명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건 당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급하게 다가오는 남자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남자가 더 진심일 때가 많아요. 이 세 번째 행동은 정말 많은 여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남자가 당신 앞에서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그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유독 당신에게만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혼란스러운 행동 중 하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갑자기 과묵해지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나를 싫어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의식하면 할수록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잘못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전략이에요. 말을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해요.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된 상태에서는 침묵이 최선의 선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일부 남자들은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무뚝뚝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좀 유치한 전략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가 꽤 있어요. 그 남자는 무뚝뚝한 반응으로 당신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하지만 남자는 진짜로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뚝뚝한 남자 주인공이 인기 있는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냥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 뿐인데 말이에요. 이런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짧은 대답만 하지만 점점 편해지면서 말이 늘어날 거예요. 남자도 속으로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안달인 상태거든요. 다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남자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이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남자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5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갑자기 당신을 피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하기 시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피하고 심지어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당연히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꽤 많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친구나 지인으로서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이성으로 의식하게 된 거예요. 친구에서 이성으로 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갑자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진 거죠. 친구일 때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피하는 게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건 남자의 도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감정 앞에서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일단 거리를 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싫어서 피하는 것과 좋아서 피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싫어서 피하는 남자는 보통 서서히 페이드 아웃하는 패턴을 보여요. 갑자기 피하는 게 아니라 점점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어드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천천히 거리를 두는 거죠. 하지만 좋아서 피하는 남자는 갑자기 피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피한다면 그건 감정이 폭발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지금 당신에 대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이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피하고 있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점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피하는 행동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당신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강제로 다가갈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벼운 인사나 짧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남자가 피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건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는 지금 당신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인 거예요. 당신의 작은 한마디가 그 남자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6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당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을 때 그 여자의 시야에 들어가려고 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있는 곳 근처를 맴도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남자 본 적 있지 않나요? 교과서를 책상에 쿵 하고 던져서 큰 소리를 내는 남자아이 말이에요. 또는 교실 문을 쾅 하고 닫는 남자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건 좋아하는 여자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남자의 목적인 거예요. 당신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 남자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유치해지는 존재니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직장이나 모임에서 당신 근처를 계속 맴도는 남자가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자기 존재를 어필하고 싶은 거일 수 있어요.
직접 말을 거는 용기는 없지만 당신의 시야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죠. 어떤 남자는 당신 근처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기도 해요. 친구와 대화할 때 유난히 큰 목소리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당신이 자기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재미있네 하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좀 웃기지만 남자는 진짜로 이런 행동을 해요.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여자 근처를 맴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친구가 너 아까 계속 그 근처에 있었잖아 하고 지적하면 그때서야 아 그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있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본능이니까요. 그 본능이 이런 어슬렁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당신 주변을 자주 맴도는 남자가 있다면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남자가 당황하면서 시선을 피한다면 거의 확실해요.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 가장 솔직한 반응이니까요. 7번째 수수께끼 행동은 자랑이나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어필하기 위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사실 그 유명한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같은 말이 대표적이에요. 또는 저번에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같은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죠. 이런 자랑을 들으면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하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 할까요? 이건 생물학적 본능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연계에서 수컷은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잖아요.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펼치는 것처럼요. 인간 남자도 비슷한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다만 그 방법이 좀 서투른 것뿐이에요. 어떤 유명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는 자랑은 솔직히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그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라도 하는 거죠. 이런 자랑을 시작하는 남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고 싶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 서투른 어필 방법이 좀 귀엽기도 하니까요. 물론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맞장구를 쳐주면 남자는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남자의 자랑은 결국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신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7가지 수수께끼 행동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남자라는 존재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해지는 생물이에요. 겁이 많으면서도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존재인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 것을 빙빙 돌리고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 피하고 말하고 싶으면서 침묵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 모든 모순의 중심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건 정말 큰 상처니까요. 그래서 예방선을 치면서 돌려 말하고 피하고 무뚝뚝하게 구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보호 본능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변을 맴돌고 자랑을 하고 빙빙 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이 충돌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수수께끼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좀 촌스러운 행동들이에요.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말하면 훨씬 깔끔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행동하는 걸까 싶죠. 하지만 그 촌스러운 행동 하나하나에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서투르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이런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고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조금 다가가 주세요. 남자가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조금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면 남자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 행동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당신의 작은 한 발짝이 그 남자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제 각각의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남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면 연애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요. 먼저 빙빙 돌려서 말하는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구체적인 패턴이 있어요. 가장 흔한 패턴은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귀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직접 고백하는 게 무서우니까 가정의 형태로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냥 질문이었어 하고 넘길 수 있으니까요. 남자에게는 이게 안전한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기가 다가가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패턴은 농담처럼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귀자 농담이야 같은 식으로요. 농담의 형태를 빌려서 진심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으면서 넘기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뭐야 진짜야 하고 물어보면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남자의 빙빙 도는 말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는 남자에게 너무 차갑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나름대로 큰 용기를 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차갑게 반응하면 남자는 크게 상처받고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남자라면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하지만요. 관심이 있는 남자라면 살짝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올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행동인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건 단순히 말수가 줄거나 느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표정, 눈빛, 몸짓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둘만 있을 때 남자의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긴장된 표정은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요. 부드러운 표정은 당신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인다면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건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남자가 당신을 볼 때 눈빛이 부드러워지거나 반짝거린다면 그건 분명한 호감의 신호예요. 반면에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면 그것도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눈을 마주치면 자기 감정이 들킬까봐 무서운 거죠. 몸짓 언어도 달라져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를 집어넣고 어깨를 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을 정리하는 행동도 자주 나타나요. 이런 사소한 몸짓 변화를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미러링이라는 현상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음료를 마시면 남자도 음료를 마시고 당신이 머리를 만지면 남자도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미러링을 발견하면 그 남자는 확실히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진심으로 좋아하면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남자의 보호 본능과도 관련이 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서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모든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연락, 데이트, 고백까지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려 해요. 이런 남자는 데이트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요. 어디서 만날지, 뭘 먹을지, 뭘 할지 전부 계획하려고 하죠.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정말 행운이에요.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관계를 급하게 진전시키려는 남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급하게 다가오는 남자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진심을 판단할 때 속도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남자일수록 진심일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행동인 당신에게만 말수가 적어지는 것도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남자의 자존심에 대해 알아야 해요. 남자에게 자존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말했다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건 특히 평소에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인 남자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평소에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평소에 조용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도 조용한 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원래 조용한 사람이니까 그건 특별한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평소에 조용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말이 많아진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예요. 결국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평소 모습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호감의 신호인 거예요. 다섯 번째 행동인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피하는 데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눈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시선이 마주칠까봐 다른 곳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반대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아예 만남 자체를 피하려고 해요. 약속을 미루거나 핑계를 대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좀 의식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강하게 다가가면 남자는 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물러나면 남자는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끔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남자도 서서히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다가올 수 있게 되니까요. 6번째 행동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행동은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가거나 당신이 다니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하는 거죠.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계획적으로 그 장소에 간 거예요. 이런 행동이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나름 로맨틱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동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오히려 설렘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남자의 의도예요. 순수하게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귀여운 행동이지만 집착에서 비롯된 거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당신 주변을 맴도는 구체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신의 자리 근처를 자주 지나가는 것도 그중 하나예요. 용건도 없는데 당신이 있는 부서나 교실 쪽을 자주 지나다니는 남자가 있다면 의심해봐도 돼요. 또는 당신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갑자기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원래 관심도 없던 동아리나 모임에 갑자기 나타나서 열심히 활동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 남자의 목적은 그 활동이 아니라 당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 남자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7번째 행동인 자랑과 무용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남자의 자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직업이나 능력에 대한 자랑이에요. 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라든지 상사한테 인정받았어 같은 이야기요. 이건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려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랑도 있어요. 차를 새로 바꿨어라든지 최근에 여행 다녀왔어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경제력을 은근히 보여주려는 거죠. 인맥 자랑도 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는 식의 자랑이요. 이건 자기가 넓은 인맥을 가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운동이나 체력에 대한 자랑도 있어요. 나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이 좋아졌어 같은 이야기로 자기의 건강함과 강함을 어필하는 거죠. 이 모든 자랑의 공통점은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능력, 경제력, 인맥, 체력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자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랑만 늘어놓는 남자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자랑은 자기 표현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 남자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 7가지 행동을 종합해서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말이 빙빙 돌아가면서 동시에 주변을 맴돌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거의 확실하게 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을 맴도는 것 하나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대하다가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남자라면 감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빙빙 도는 말이 많아지거나 점점 피하는 행동이 심해진다면 호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남자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빙빙 돌려 말하는 타입이고 어떤 남자는 피하는 타입이에요. 어떤 남자는 자랑을 많이 하고 어떤 남자는 주변을 맴도는 타입이에요. 모든 남자가 7가지 행동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성격에 따라 한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외향적인 남자는 자랑이나 빙빙 도는 말이 많을 수 있고 내향적인 남자는 피하거나 침묵하는 행동이 더 뚜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으면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발견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먼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호감이 있다면 남자에게 안심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자가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감을 주면 남자는 수수께끼 행동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안심감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빙빙 도는 말을 할 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남자가 피할 때 부드럽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남자가 자랑을 할 때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남자에게 큰 자신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살짝 호감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같이 밥 먹자고 제안한다거나 뭐 하고 있어 하고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요. 이런 작은 행동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신호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작은 관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니까요. 반면에 그 남자에게 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명확하게 선을 긋되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남자의 빙빙 도는 말에 모호하게 대답하면 남자는 계속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남자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당신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좋아요.
남자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남자의 심리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해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여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고 자문하게 돼요. 이 불안감이 모든 수수께끼 행동의 뿌리인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충분히 능력 있는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행동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직접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자기 가치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까봐 그런 거예요. 피하는 것도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것도 자기 가치를 증명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나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사회적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남자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먼저 고백해야 하고 리드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남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해해주면 관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남자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 알아주세요.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떨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 떨림이 수수께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볼게요. 먼저 빙빙 돌려 말하는 행동의 실제 사례예요. 민수라는 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민수는 같은 직장의 유진이를 좋아하고 있어요. 민수는 유진이에게 직접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같은 직장이라 거절당하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는 빙빙 도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유진아, 혹시 같은 직장 사람이랑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요. 유진이가 글쎄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고 대답하면 민수는 그렇지 역시 복잡하긴 하지 하고 넘어가요. 속으로는 유진이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날에는 유진아,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식당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봐요. 이것도 데이트 신청이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같이 갈래가 아니라 관심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거절당해도 그냥 물어본 거야 하고 넘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수는 몇 달 동안 빙빙 도는 말을 하면서 유진이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행동의 실제 사례를 볼게요. 준혁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준혁이는 동아리에서 만난 서연이를 좋아하고 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 준혁이는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옆에 오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준혁이가 서연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준혁이는 서연이를 너무 의식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연이가 옆에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지는 거죠.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 오늘도 서연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다음 모임에서는 꼭 말 걸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서연이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준혁이의 마음을 서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서연이는 준혁이가 자기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많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면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행동의 실제 사례도 볼게요. 현우라는 남자가 소개팅에서 만난 지연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현우는 지연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깊어지고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몇 번 만나고 나면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지연이가 혹시 집에 올래 하고 물어봐도 현우는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다음에 하고 거절해요. 지연이는 이런 현우의 모습에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하고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현우의 진심은 정반대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지하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우 같은 남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결국 좋은 연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당신에게만 말수가 적어지는 행동의 사례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태민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태민이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해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태민이가 새로 입사한 소영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소영이 앞에서만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활발한데 소영이가 대화에 끼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소영이가 직접 말을 걸어도 네, 그렇군요 같은 짧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소영이는 태민이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속으로 소영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소영이 앞에서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태민이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죠. 평소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니요. 그만큼 그 감정이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피하는 행동의 사례도 볼게요. 지훈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하은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은이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지훈이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하은이를 마주칠까봐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하은이의 차가 보이면 좀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은이를 발견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은이는 지훈이가 갑자기 안 보여서 이사 갔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매일 하은이를 피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좋아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아예 안 만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 비효율적인 전략이에요. 하지만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에게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동의 사례도 볼게요. 성호라는 남자가 학원에서 만난 은지를 좋아해요. 성호의 수업은 은지의 수업보다 1시간 일찍 끝나는데 성호는 매번 1시간을 기다렸다가 은지의 수업이 끝날 때 로비에서 어슬렁거려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은지가 수업을 끝내고 나오면 은지야, 아직 여기 있었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1시간을 기다린 건데 방금 끝난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은지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 못 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우는 매주 그 1시간의 기다림이 은지를 우연히 만나는 짧은 순간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이나 무용담의 사례도 볼게요. 재현이라는 남자가 모임에서 만난 수진이를 좋아해요. 재현이는 수진이가 있는 자리에서만 갑자기 자랑을 시작해요. 평소에는 겸손한 사람인데 수진이 앞에서는 나 이번에 회사에서 상 받았어 라든지 지난주에 마라톤 완주했어 같은 이야기를 열심히 해요. 심지어 좀 과장하기도 해요. 사실은 동호회 달리기 행사인데 마라톤이라고 말한다거나요? 수진이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약간의 과장을 곁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들통나면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수진이의 감탄하는 표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재현이의 친구들은 이런 재현이를 보면서 쟤 또 시작이다 하고 웃어요. 재현이가 수진이 앞에서만 저러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당사자인 재현이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티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이 더 잘 이해가 되죠. 주변에서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았으니 좀 더 여유롭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과 정말 관심이 없는 행동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수수께끼 행동이 호감의 표현이라고 해도 모든 무관심한 행동이 호감은 아니니까요. 진짜 관심 없는 남자의 행동은 이래요. 첫째, 일관되게 무관심한 거예요. 수수께끼 행동은 때에 따라 달라져요. 어떨 때는 피하고 어떨 때는 다가오는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관심 없는 남자는 항상 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무관심한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둘째,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수수께끼 행동은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인데 당신에게만 이상한 거죠. 하지만 관심 없는 남자는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똑같이 대해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셋째, 당신의 접근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는 당신이 다가가면 당황하거나 긴장해요. 어떤 반응이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심 없는 남자는 당신이 다가가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거나 귀찮아하는 거죠.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행동이 변해요. 더 심해지거나 더 직접적으로 변하거나 하는 거죠. 하지만 관심 없는 남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수께끼 행동인지 진짜 무관심인지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잘못 판단하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문화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남자와 내향적인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외향적인 남자는 주변을 맴돌거나 자랑을 하는 행동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내향적인 남자는 피하거나 침묵하는 행동이 더 두드러질 수 있고요.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린 남자일수록 유치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수수께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심리는 같아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해지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20살 남자도 40살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긴장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수수께끼 행동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이 빙빙 돌아가는 것, 태도가 달라지는 것,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것, 말수가 적어지는 것, 피하는 것, 주변을 맴도는 것,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좋아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는 모순된 감정이 있어요. 이 모순이 행동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소심한 동시에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존재예요. 이 모순을 이해하면 남자의 모든 수수께끼 행동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조금 다가가 주세요. 남자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작은 한 발짝이 그 남자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수수께끼 행동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남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연애에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해요. 수수께끼 행동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빨리 반응하면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늦게 반응하면 남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당신이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애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 자신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성공적인 연애의 첫걸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나요? 그 남자가 당신에게 빙빙 돌려서 말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이라면 같은 가정법을 쓴 적이 있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남자가 둘만 있을 때와 여러 명이 있을 때 태도가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유독 둘만 있을 때 긴장하거나 반대로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관계를 급하게 진전시키려 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오히려 천천히 가려고 한다면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남자가 유독 당신에게만 과묵해지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면서 당신에게만 말이 없어진다면 호감의 신호예요. 갑자기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피한다면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당신 주변을 자주 맴도는지도 봐보세요. 용건 없이 당신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남자가 있다면 의심해봐도 돼요. 마지막으로 자랑이나 무용담을 늘어놓는지 확인해보세요. 유독 당신 앞에서만 자랑이 많아지는 남자라면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주변 남자의 행동을 분석해보세요.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그 남자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틀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란 복잡하고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대체적인 패턴은 비슷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애는 결국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채는 눈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그 한 발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수수께끼 행동에는 정말 다양한 변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외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행동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취미를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도 수수께끼 행동 중 하나예요. 당신이 요가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나도 요가에 관심 있었어 하면서 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갑자기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자기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과 공통점을 만들어서 대화의 소재를 늘리려는 거예요. 동시에 당신과 같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를 발견하면 웃기면서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관심도 없던 것을 당신 때문에 시작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수수께끼 행동으로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뭔가 곤란해하면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는 거죠. 이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당신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또한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거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곤란해하는 걸 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도움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들어줄까 같은 말을 자주 하거나 어디든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지나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순수한 거예요. 또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수수께끼 행동 중에 질투를 은근히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도 표정은 썩 좋지 않은 거죠. 또는 그 사람 별로 아니야 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해요. 이건 질투심의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싫은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면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은근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질투의 표현을 발견하면 그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질투는 관심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질투를 느끼지 않잖아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 중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당신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거나 새 옷을 입었거나 메이크업이 달라졌을 때 그걸 알아채는 남자가 있다면 분명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의 사소한 변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변화도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머리 잘랐어, 잘 어울린다 같은 말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원래 관찰력이 뛰어난 남자도 있긴 하지만 보통 남자들은 관심 없는 사람의 변화에는 둔감하거든요. 이런 세심한 관찰은 호감에 매우 강력한 신호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수수께끼 행동의 일종이에요. 당신이 몇 주 전에 한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좋아한다고 했던 카페 거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같은 식으로요. 당신이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거예요. 이건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흘려듣게 되잖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남자를 만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기 말을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이것도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포함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잘 기억하지 하고 의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행동 중에 연락 패턴의 변화도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연락하다가 좋아하게 되면서 연락 패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답장을 너무 빨리 보내면 급해 보일까봐 일부러 기다렸다가 보내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너무 빨리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장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른 연락 패턴을 보인다면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당신에게만 답장 속도가 다르다면 확실한 신호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몇 시간 후에 답장하면서 당신에게만 즉시 답장한다면 분명 호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답장하면서 당신에게만 늦게 답장한다면 그것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기다리는 거니까요. 연락의 내용도 변해요. 좋아하게 되면 연락의 내용이 좀 더 개인적으로 변하거든요. 뭐 하고 있어?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용건 없이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면 호감의 신호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당신이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또 다른 수수께끼 행동으로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 여름에 바다 가고 싶다 같이 갈래라든지 다음 달에 좋은 공연 있는데 보러 갈래 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미래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주 후, 몇 달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과의 관계가 그때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 이야기를 자주 하는 남자가 있다면 분명히 당신에게 진심인 거예요. 단순히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라면 굳이 미래의 약속을 잡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건 결국 남자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도 감정의 동물이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려. 겉으로는 강하고 듬직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자 못지않게 감정적이고 섬세한 면이 있어요. 특히 사랑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가장 약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약한 모습이 수수께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이해해주면 남자와의 관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줄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은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서투르고 어색하고 때로는 유치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게 연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되는 거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당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보세요. 분명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을 발견했을 때 당신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한 발짝이 두 사람의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연애의 정답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항상 옳은 방향이에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부인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남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유독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수수께끼 행동 중 하나예요. 오늘 회사에서 여자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같은 식으로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왜 수수께끼 행동이냐면요. 이건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질투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자기가 다른 여자에게도 인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이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이런 행동은 좀 미성숙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미성숙해지는 존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질투하는 표정을 보이면 남자는 속으로 기뻐해요. 반대로 아 그래 좋겠다 하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면 남자는 속으로 좌절해요. 이런 심리전도 연애의 일부인 거죠. 물론 이런 행동이 지나치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 남자의 미성숙한 호감 표현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또 다른 미묘한 신호로 바디 랭귀지가 있어요.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남자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 쪽을 향하게 돼요. 발끝이 그 여자를 향하고 몸통이 그 여자를 향하고 시선이 그 여자를 향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바디 랭귀지예요. 관심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몸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몸이 그 사람을 향하게 돼요. 특히 발끝의 방향은 가장 무의식적인 신호예요.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한 좋아하는 여자와 가까이 있을 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히려고 해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런 물리적 거리의 변화도 호감의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손의 위치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목을 만지는 행동을 자주 해요. 이건 긴장의 표현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려고 자기 몸을 만지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눈 맞춤의 패턴도 중요한 신호예요.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남자의 동공이 커지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동공의 크기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눈빛이 달라지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반짝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한 시선이 자꾸 마주치는 것도 호감의 신호예요. 남자가 계속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시선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것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면 긴장해서 황급히 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선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남자의 마음을 읽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니까요. 목소리의 변화도 주목할 만해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반대로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아지는 건 더 남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긴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평소와 목소리가 다르다면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말하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남자도 있고 반대로 느려지는 남자도 있어요. 빨라지는 건 긴장해서 빨리 말을 끝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느려지는 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느라 그런 거예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발견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요.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를 발견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요. 직장에서의 관계는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남자의 행동을 좀 더 오래 관찰해 보세요.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수수께끼 행동이 나타난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당신이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업무 외적인 대화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급하게 다가가는 것보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학교에서 수수께끼 행동을 하는 남자를 발견했을 때는 좀 더 가볍게 접근해도 돼요. 학교라는 환경은 직장보다 자유로우니까요. 친구를 통해 그 남자의 마음을 알아볼 수도 있고, 동아리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공통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개팅이나 처음 만난 사이에서 수수께끼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도 괜찮아요. 관심 있다는 걸 가볍게 표현해주면 남자는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 다음 만남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이에서도 수수께끼 행동은 나타날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평범한 내용만 보내는 거예요. 길게 쓴 메시지를 지우고 짧은 메시지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빙빙 돌리는 행동의 온라인 버전이에요. 또는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면서도 반응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만 너무 관심 있어 보일까봐 안 누르는 거죠. 이런 온라인 수수께끼 행동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할게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이는 수수께끼 행동의 핵심은 모순이에요.
다가가고 싶지만 두렵고 말하고 싶지만 무섭고 보여주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그런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다양한 형태의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빙빙 돌려 말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말이 없어지고 피하고 맴돌고 자랑하는 이 모든 행동이 그 모순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이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전부 설명 가능한 행동이 되는 거죠.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 모순을 이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면 혼란스럽지만 그 뒤에 숨겨진 모순된 감정을 이해하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남자도 사랑 앞에서는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존재예요. 그 약함과 두려움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읽는 눈을 갖게 됐어요. 이 지식을 활용해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그게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될 거예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요. 서로를 향한 용기 있는 한 발짝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 뒤에는 항상 당신을 향한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진심을 발견하고 응답하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좋은 연애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특성이에요. 요즘은 대면보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수수께끼 행동도 알아두면 좋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메시지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간단한 인사 하나를 보내는데도 몇 분씩 고민하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보낼지 뭐 해라고 보낼지 오늘 날씨 좋다라고 보낼지 고민하는 거죠. 결국 뭐 해를 보내기로 결정하고도 물음표를 붙일지 말지 이모티콘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만 남자는 진짜로 이렇게 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 없이 빠르게 답장하는 거죠. 메시지의 길이도 달라져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보통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또는 반대로 너무 긴 메시지가 부담스러워 보일까봐 짧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쓴 메시지를 다 지우고 짧게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평소와 메시지 스타일이 다르다면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답장 속도도 중요한 신호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좋아하는 여자의 메시지가 오면 남자는 즉시 확인해요. 하지만 바로 답장하면 너무 급해 보일까봐 일부러 좀 기다렸다가 답장하는 남자가 많아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알고 있으면 답장이 좀 늦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답장하고 싶어 안달인데 일부러 참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몇 시간씩 답장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답장하는 건 흔한 전략이에요. 반대로 항상 즉시 답장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건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답장하는 타입이에요. 당신의 메시지가 오면 뭘 하고 있든 즉시 확인하고 즉시 답장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좀 더 직접적인 타입이에요. 전략 같은 건 쓰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의 사용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이모티콘을 안 쓰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이모티콘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시지가 너무 딱딱해 보일까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평소에 이모티콘을 많이 쓰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이모티콘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가볍게 보일까봐 진지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도 눈에 띄는 신호예요. 대화가 끝나려고 할 때 새로운 주제를 꺼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은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대화를 끊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과 계속 대화하고 싶으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대화가 끝나면 그냥 끝내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밤늦게 연락이 오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잘 자 같은 간단한 메시지라도 그 안에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내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 같은 메시지가 매일 아침 온다면 그 남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패턴을 잘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해지는 존재예요. 그건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만드니까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은 7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 거예요. 행동의 형태보다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수수께끼 행동의 동기는 결국 좋아하지만 두렵다는 모순된 감정이에요. 이 핵심을 기억하면 어떤 형태의 수수께끼 행동이 나타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에요. 남자의 수수께끼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행복한 연애하세요.